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07회 기록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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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의 포스카일릴님께서 또 한 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카일릴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감사한 분. 저희의 키다리 아저씨. 그렇죠. 뭐 정확한 저희가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매번 댓글 남겨주시는 걸 보고 항상 추측만 해볼 뿐인데 마음이 따뜻한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네. 장담합니다.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럽 개교환세님이라는 분께서 네. 19,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뭐 특별한 닉네임은 쓰진 않았지만 아마 청취자분이 알럽 개교환센이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실지 또 궁금한데 이렇게 익명으로 19,000원이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19,000원. 익명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19,000원? 의궤편을 잘 들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너무나 황송하다. 저희가 덕분에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예배 보는 느낌. 아, 그러게. 오랜만에. 교회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뭐 댓글도 차례차례 읽어보죠. 누가 먼저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저는 신동부다님 댓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신동부다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의궤편 들으시고 네. 이미지들을 올려주셨어요. 맞아. 네. 예.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네. 함께 도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 궁금했던 거 있어요. 네. 그 순트님이 의궤편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미지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승님도 안 찾아봤어요? 그때 녹음할 때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찾아볼 생각을 못 했는데 신동부다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맞아요. 너무 맞아요. 감사하더라고. 네.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물론 재밌게 들었지만 한 번 더 찾아볼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보니까 더 에피소드를 한 번 더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댓글 보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됐고 네. 그랬습니다. 왜 그냥 순트님이 올려도 됐을 텐데 신동부다님이 올려주시기 전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동이 사진 원합니다. 아, 듣고 계시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못 본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어요. 댓글로. 음. 유생님도 읽어주시죠. 네. 피노키오 K님께서 의궤편에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오, 기록편 이런 역사 코너도 재미지죠. 게임 한 판 뛰면서 들으면 꿀잼일 것 같습니다. 게임 하시면서 주로 들으시나 봐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네. 게임이 잘 풀리시니까 그러시겠죠? 무슨 게임 하실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진짜. 그러게요. 그래서 피노키오 K님께서 이제 시즌 3도 잘 듣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철저한 몽타주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거 읽어드릴게요. 처절한 몽타주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미가 확 달라지는데요? 처절한 몽타주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이번 처음 유입된 뉴비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골라 먹듯이 정주행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본편까지 얼마 안 남아서 앞으로 시즌3 방송도 기대하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주행 하시면서 어떤 편을 제일 재밌게 들으셨을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처절한 몽타주님은 네. 제가 아무래도 다른 팟캐스트도 많이 보고 네. 많이 듣고 댓글창도 많이 보는데 네. 왠지 익숙한 닉네임이신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마 제가 다른 팟캐스트 댓글창에서 뵌 것 같은데 네. 저희 방송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반가웠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정주행 하시면서 혹시나 인상 깊게 들으신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읽어보면은 저희 오랜만에 돌아와 주신 관뚜껑님께서 네. 오. 아마 또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달리기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때 관뚜껑님이 생각하시는 웃음 포인트를 이렇게 직접 또 적어주셨어요. 네. 대본을 작성하듯이.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부르님이 자기 1일 1식 한다고 기억나요. 헛소리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1일 1식을 하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먹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도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관뚜껑님이 또 짚어주셔가지고 잊고 있던 또 웃음 포인트를 재발견했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음. 저도. 옛날 기억도 나고 뭐 유랑님도 대댓글로 자기도 웃었다고 맞아요. 남기시긴 했는데 네. 이런 댓글이 더 많아지면은 저희 자체도 뭐 그 정주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러곤 하니까 다른 청취자분들도 보시면서 또 정주행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영직님이 네. 엄청 반겨주셔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뚝뚝 끊긴다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강아지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하신 김에 오늘 이번 주에 댓글 남기신 분들 닉네임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항상 찾아와 주시는 관뚜껑님, KKKK님, 신동부다님, 가영직님, 피노키오케이님, 포스카11님, 찬도리님, 그리고 처음 뵙는 처절한 몽타주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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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은 기록편의 마지막 편 아닙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반응이 왜 이러죠? 기대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에피소드입니다. 우와. 와. 기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네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은 이 기네스북이 쓴트님 거였는데 쓴트님이 포기하시고 다른 걸로 그 1개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냅다 주었습니다. 홀라당 주워 먹더라고요. 홀라당 주워 먹어가지고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기네스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혹시 뭐 기네스북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잡다한 사실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이 기네스북에 한창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이 뭐 어디서 만든 건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등록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알고 있거든요. 최근이에요? 뭐가요? 찾아본 것이? 아니요, 예전에. 근데 아직 기억에 남아있어요? 인상 깊어가지고. 진짜요? 왜냐면 이 기네스가 그 맥주 회사잖아요. 네네. 그 기네스 볼 때마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막 기억에 남으면 안 잊혀질 정도로 좀 강렬한 네네. 얘기긴 하죠.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잘 얘기하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에 틀린 게 있으면 네. 넘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짚어주지 마시고 네.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고 다른 두 분은 뭐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책을 기네스북을 읽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되게 하찮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있는 정보들이 막 예를 들어 기네스북에 등록됐다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뭔가를 한 것처럼 그쵸. 느껴졌었는데 네. 막상 읽어보니까 뭐 손톱 제일 긴 사람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너무 하찮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냥 특이한 거 하나 잘 잡아서 하면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유랑님도 그래도 찾아본 기억도 있고 네. 유생님도 있어요? 저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네.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네. 기네스북 도전하는 게 기억이 나요. 뭘로 했었죠? 그때 차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뭐 이런 것도 어. 했고 본 기억이 있다.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나요.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빨래집게를 얼마나 많이 몸에 꼽는가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런 거 보고 기네스북이 저런 거구나 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네스북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쵸. 한 번쯤은 들어봤죠. 어린 친구들도 아마 다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네.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신기했다. 주제 잘 골랐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빈둥님이랑 뭔가 이미지가 잘 어울려요. 그럼 하찮은 정보가? 까치는 아니죠. 그런. 근데 좀 하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례차례로 풀어볼 텐데,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기네스북의 역사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네스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뭐 순뜨님은 아까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관련해서? 제일 처음은 네.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기네스 회사의 이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네.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예. 그런 하찮은 정보들을 모아가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얼추 맞습니다. 맞나요? 네. 이게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네스는 다 아시잖아요. 그 네. 맥주 회사, 아일랜드 맥주 회사인데 이 기네스의 창업자에 뭐 한 4대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휴 비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엽다. 비버라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50년대 초쯤에 네. 친구들이랑 새 사냥을 간 거야. 새를 잡으러 갔는데 네. 새가 너무 빠른 거야, 애가. 네. 너무 빨라가지고 못 잡았대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못 잡냐고 네. 하면서. 네. 근데 그 새 이름이 검은 가슴 물대새였는데 이 사람이 친구들이 놀리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못 잡은 게 아니라 저 새가 빠른 거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친구들은 그냥 놀리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휴비버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네. 내가 여기서 명성을 회복하려면 저 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여야 돼. 이러면서 찾아봤어.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정보를 찾아보려 했는데 뭐가 제일 빠른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그건 나올 거 아니에요. 새마다의 속력.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정리된 무언가 콘텐츠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자료가 없지? 나처럼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라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갑자기 이 사람 짱구가 돌아갑니다. 머릿속에 돌기 시작하면서 네. 이 사람이 아까 그 기네스 전무이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논란을 하듯이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콘텐츠가 있다면 뭐 기록물이 있다면 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 술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옛날에 뭐 그 지금은 알다시피 미쉐린 타이어도 약간 네네. 비슷한 맥락에서 탄생을 하긴 했는데 네. 미쉐린 가이드도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회사에 가가지고 기록과 관련된 사람을 좀 찾아봐요. 네. 기록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기록 덕후로 알려진 맥커터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들한테 이름이. 맥커터가 아니라 맥허터래. 이거 발음상 좀 그 사람들은 좀 가벼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맥커터 형제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가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책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게 좀 하찮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게요. 애초에 약간 술자리에서의 대화를 위한 유머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기대는 안 했겠죠. 뭐 그냥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정도로 써야겠다. 기대 반, 뭐 걱정 반으로 했을 텐데 네. 문제는 이게 1955년에 최초의 기네스북이 이렇게 발간이 되게 되는데 네. 최초로 뽑아낸 5만 부가 한 달 만에 판매가 완판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살펴보니까 당시에 그 책 안에 실린 기록들도 지금의 기네스북 기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뭐 가장 문신이 많은 사람, 가장 긴 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인데 당시에는 아마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으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했겠죠. 지금은 어떠세요? 그런 정보가 궁금하세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네. 저는 딱히 그래요? 저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희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흥미가 없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심심하니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다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아마 되게 아이콘적인 시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기네스북 자체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모여있는 게 지금 있어도 저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ን트님처럼 흥미로워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네. 5만 부가 이렇게 다 팔렸잖아요. 네. 네. 그의 베스트셀러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네. 지금 현재는 1억 부가 넘는 판매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보통은 그게 초판본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매년 이제 나오죠. 매년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 걸 또 사고 이러고 그 가격도 되게 비쌉니다. 그래요? 지금 나온 거는 한 4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진짜 비싸다. 비싸네요. 그러니까 양장본이고 그림도 엄청 많고 크기도 크고 이래가지고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성경 다음으로 뭐 많이 팔린 책이다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고 뭐 기네스북이 잘 되니까 여기서 파생돼가지고 네. TV 프로그램도 생기고 관련된 박물관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 기네스북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죠. 네. 확실히 사업가가 만들어서 그런지 그 책이라는 컨텐츠에서 파생된 다른 것들도 진짜 사업 수완이 잘 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좋아하니까 여러 네. 가지를 많이 시도했겠죠. 근데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는 신기하게도 이 기네스북이 더 이상 기네스라는 회사의 소유가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 회사 통해서 이렇게 매각이 되고 매각이 돼서 네. 현재는 이제 캐나다 유통그룹인 짐 패티슨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네스와는 거의 상관없는 네. 그런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직접 도서관 가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책에 그 기네스북이 2022년 거였는데 네. 초반부를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 42,000건 정도의 기네스 기록이 신청되었대요. 진짜 많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조한 수치라고 하니까 뭐 한 45,000에서 5만 건 정도가 매년 신청되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그 2022년 본 기네스북을 펼쳐봤는데 네. 제 생각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어요? 아까 유랑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찮은 정보가 너무 많다고. 네.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이거 왜 재미없지? 재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누군가한테는 가치 있는 정보겠지만 제 눈에는 되게 그냥 정보의 나열, 그다음에 사진의 나열, 그리고 무엇보다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어린 친구들 아니면은 쉽게 읽지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할 만한 건 다 해가지고 새로 등록된 거는 더 하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책을 펴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네스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적혀 있는 기록들이 다 기네스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정보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량적으로 확실하게 측정할 수 없는 정보들도 그냥 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던 기네스북과는 조금 달라서 뭐 신기하기도 했고 네. 했는데 뭐 어쨌든 한 70년 가까이 지금 출간되어 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5만 5천 개 정도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책에는 네.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그랬죠? 아까 55년부터 1955년이요? 네.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되죠. 생각보다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근데 뭐 지금 한 100개 국가 정도에 출판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을 찾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다한 기록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우리한테도 이런 재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도전해보고 싶다면 뭐 어떤 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어릴 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네스북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아까 유랑님이 손톱 얘기하셨는데 네. 아마 그 기록이 제가 봤을 때는 인도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게 손톱을 매년 바뀌니까 그래요?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당시에는 인도의 어떤 할아버지가 네. 몇십 년간 손톱을 안 잘라가지고 손톱 길이가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나도 하겠다. 저런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저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준다면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의 생각이네. 그쵸. 어릴 때. 지금 뭐 가져다 주나요? 불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요. 그거 이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져다 줘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그런 건 없어요? 성인이 된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
나한테만 있는 장기 같다. 이런 건 없어요? 본인한테? 어릴 때 그냥 무모하게 생각했던 거 말고 손톱 같은 거 말고 그런 거 있어요. 네. 방탄소년단 B씨가 그 몇 시간 만에 뭐 좋아요 개수랑 뭐 팔로워 된 걸로 기네스북에 뭐 올랐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내가 유명인이 돼가지고 계정을 파는 거야. 그러면 저걸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네. 현실감 있는 거 현실감 있는 거. 죄송해요. 그럼 기네스북을 잠깐 떠나서 네.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이런 거 없습니까? 다른 분들 있으세요? 저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하나 있어요. 어디서나 잘 자요. 오. 그리고 되게 빨리 자요. 그거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잠들어요? 네. 근데 저거랑 대결할 수 있어요. 저도 잘 자거든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여기서 잘 수 있어요? 아니요. 뭐 3초 안에 자고 막 이런 건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그냥 언제 어디서나 잘 자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많이 바뀌어도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바닥에 신문지만 깔아놓고도 잘 수 있어요. 저는 그럼 후퇴.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 것도 없나?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근성으로 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순뜨님 옛날에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릴 때 공부할 때 새벽마다 뛰고 맞아요. 이런 거 보면 근성 있지 않아요? 근성 있어요. 저 근성 강해요. 근데 그거가 어떤 기록을 세웠다거나 어떤 특별한 뭔가 나만이 가지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게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승부욕도 강해요? 승부욕도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막 뭔가 해볼 기회만 생기면 해볼 수 있겠네? 해볼 수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약간 근자감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초등학생 시절 때 그 기네스북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 진짜 애지간히 오르고 싶었구나 여기 책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안 할 법한 것들을 굳이 찾아내서 이름 한번 올려보겠다고 길을 썼구나 이런 느낌을 너무 받아가지고 뭐라도 찾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들게 되면 네. 그 기록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손톱 안 자른 사람 이런 걸로도? 그거는 좀 그렇고 그냥 되게 무의미한 도전들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옛날에 그래서 TV 보면서 아까 유생님이 말한 예능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웬만한 건 다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다. 네. 그치. 기록을 깨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거 본 적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피자 만들기. 그거 본 적 있다. 제일 큰 비빔밥 만들기. 그래, 그런 게 많아. 맞아요. 그래서 그 피자를 막 진짜 포크레인으로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치즈를 뿌리고 막 그래서 진짜 크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재밌겠다 싶었는데 저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좀 맞아요. 그 얘기 이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네. 조금만 뒤로 밀어두고 네. 일단 그래서 이런 기록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뭐 영상 찍어서 보내면 등록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명예나 이렇게 돈을 주냐. 네. 그래서 당연히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알아보면 정반대입니다. 내야 돼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등록 과정을 처음부터 보면 네. 일단 기록을 세울 사람이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남겨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네스 본사에 심판관을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면 한 4,500파운드 정도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5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는 항공비, 그다음에 숙소비 이런 것들을 다 내줘야 돼서 네.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넘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단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네, 무한도전에서 그랬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오히려 많이 지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네스북 측에서 말하는 거는 네. 우리의 기록은
연예인들이나 슈퍼스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한테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그 1,0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되고 있죠. 네. 그럼 로비도 있겠어요. 아, 돼달라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뭐 BTS 건 같은 경우는 심판관 초청 안 해도 그냥 공식적인 기록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좀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기네스북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기네스 기록인 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원칙에 따르면 누군가 직접 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라고 네. 생각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는 기록들도 본사에서 직접 하는 기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작된 기록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가 네. 있죠. 그리고 내가 언제 이렇게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져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언젠가 등록을 했는데 뭐 하루 만에 누군가 그거를 기록을 이겨가지고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세계 신기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스포츠 선수들 네. 그런 기록 같은 거는 갱신을 하면 돈을 주거든요. 연맹 같은 데서 돈을 줘요. 아, 그쵸, 그쵸. 혹은 대회 같은 데서. 네. 그래서 옛날에 뭐 볼트도 그렇고 네. 이신바에바라고 장대 높이 뛰기 네. 하는 선수들 보면 한 뭐 1cm씩 늘려 세계 기록을. 네. 일부러. 그럼 1억씩 받으니까. 아. 그래서 볼트도 대충 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육상 불모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우리나라도 육상 협회에 돈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시아 기록 혹은 한국 기록만 깨더라도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같은 세계 기록이니까 기네스도 돈 받겠지 하지만 실상은 이제 정반대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기록에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명인이나 너무 유명한 기록을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실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홍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초기 비용 말고 어쨌든 등록이 돼서도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보상이 된다는 썰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그런 기록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못 퍼져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면 1년에 $300씩을 받는다라고는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홈페이지에 관련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그쵸. $300면 뭐 주나마나. 치킨 한 번 사먹나? 그러니까 명예죠. 그냥 그쵸. 명예를 위해서 그렇네요. 나 기네스북 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요새는 그게 이제 마케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또 기록들도 무조건 다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판관들이 무조건 다 측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는 금지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기록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잠 오랫동안 안 자는 사람 네. 이런 것들은 옛날과 달리 지금은 금지되어 있고 옛날엔 됐어요? 옛날엔 됐죠.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금지됐고 뭐 담배 많이 피우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금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죄나 사건 사고와 관련된 기록들도 지금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최다 연쇄살인범 혹은 최다 추돌사고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를 기록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쵸.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맞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애초에 금지를 해놨고 세 번째로는 동물학대에 관련 기록들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예전에 본 기억이 있을 텐데 가장 작은 개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오르는 거를 위해서 더 작게 만들거나 개량하고 막.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렵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식량과 관련된 기록들도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비빔밥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비빔밥을 엄청 크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기록에 오르려면 애초에 사전 기록보다 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네. 거기에 더해서 그날 만들어진 비빔밥을 그날 참여자들이 다 식량으로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 금지다. 그게 아니면 누락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15년쯤에 중국에서 차오펀이라는 볶음밥을 한 4.2톤 분량을 만든 거예요. 얘네가. 근데 이거를 그냥 돼지 사료로 줘버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지, 그 규정을. 그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했는데 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네. 오르지 못했다고 하는 아이고야. 그런 어이없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정들은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까지의 사람들이 도전은 안 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건 재료비도 다 개인이 다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런 것들은 기관이나 네.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로 내친 김에 넘어가 보면 기록들을 분류해보면 이것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기록들 있잖아요. 아까 그 휴 비버시가 이렇게 알아낸 가장 빠른 새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기록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와 관련된 기록들 뭐 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되고 세 번째로는 기록을 위한 기록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네스북 하면 떠오르는 기록들. 손톱 거? 낀 할아버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있고 네. 마지막이 조금 문제가 되는 기록들인데 마케팅을 위한 기록들이 요새는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자체나 정부 같은 데에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아까 그 차오펑 같은 것들도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런 기록들이 좀 문제가 돼서 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제일 빠른 새가 뭐예요? 그걸 모르는데. 그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이제 기네스북 하면 이상한 기록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기록들이 뭔지를 제가 하나하나 다 봤는데 네. 너무 짜치는 게 많아. 너무 무의미한 게 많고 네. 그중에서 제가 쭉 보면서 한 몇백 개를 보면서 피식한 것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좋아요. 궁금하다. 피식한 것들과 신기한 거 한 7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 네. 이거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떠한 기록인지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냄새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발냄새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기절시켰나. 뭐 얼마나 심하면 기절까지 하겠어요.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핵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그 발냄새가 그 악취도 레벨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악취 레벨에 올랐는가?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쵸?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아마 있지 않을까. 얼마 동안? 네. 열심히 하시네. 여기서 잘 보이시는데요? 얼마 동안? 발을 씻지 않았는가?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면? 기록관을 계속. 아니네. 같은 양말을 얼마나 오래 신었나?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가? 발냄새 감별사라는 사람이 있대요. 어머. 그러니까 미국의 건강관리기업 닥터 쇼리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데오도란트 있잖아요. 네. 그 실험자인 매들린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발냄새를 맡아왔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 네. 찾아보니까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5,600쪽 정도의 발냄새를 맡았다고. 왜요? 에? 왜요? 아니 그 업무상 데오도란트. 그 회사에서. 네. 그럼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기네스북에 남아있고 네. 이 사람은 기네스 기록은 이거지만 발냄새 못지않게 이 암내도 많이 맡았다고 해가지고 피식했습니다. 보면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높겠지. 이런 사람. 그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네. 발냄새를 많이 맡은 사람으로? 좀 이런 종류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이 좀 잡히네. 옛날에 근데 그 서프라이즈에서 발냄새 맡다가 죽은 사람 나오긴 적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분 괜찮으실려나 모르겠네. 그분도 노려보시면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1,0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같고. 두 번째, 네. 미스터 메탄. 그게 뭐예요? 네, 메탄? 메탄가스? 미스터 메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림을 많이 한 사람? 방귀를 많이 낀 사람? 오래 낀 사람? 비슷합니다. 영국의 폴 올드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음악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음의 방귀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이거는 측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기록된 거는 1990년도부터 TV에 출연해가지고 최장기간 방구로 연주한 사람으로 올려져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요가를 하다가 능력을 발견했대. 인정. 우리도 아직 모르는 거야. 진짜 인정이다. 우리도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서프라이즈에서 방구로
뭐 서프라이즈를 몇 번 해본 거야. 이 사람. 방귀 낄 때 불 붙는 사람 있다더라고요. 맞아. 본 적 있어요. 네. 갑자기 그런 거 생각나네. 그래가지고 미스터 메탄 두 번째. 지금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겠죠. 아마 지금까지 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네. 마라톤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거는 좀 무난합니다. 마라톤과 관련된 기록. 좀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최다 참가. 그런 거는 좀 내가 갖고 오지 않지 않았겠어요? 금메달을 많이 딴 사람? 그것도 사실 특이하진 않잖아. 제일 많이 포기한 사람. 중도 포기한 그것도 사람. 재밌다. 정답은 네. 일단 기록이 2시간 58분 20초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네. 과일 복장을 하고 한 가장 빠른 마라톤 기록이래요. 그래서 과일 복장? 하고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네. 바나나 복장을 하고 네. 이렇게 완주를 하셨다고. 영국의 닐 케이시 씨라고 네. 바나나 복장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린 풀코스인가요? 풀코스겠죠. 진짜 힘들겠다. 빠르다. 그러니까 2시간 58분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일반인 중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 동물 잠옷 입고 가장 빨리 달린 사람 이런 걸로 또 새로 등록할 수 할 있는 수가 거예요? 있죠. 이 사람 1,0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내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네. 네 번째 키워드. 농담. 농담? 이건 좀 의심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근데 뭐 진짜라고는 하는데 네. 확실하진 않아요. 한 번의 농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웃긴 사람? 약간 비슷해요. 오. 비슷한데 콜롬비아 출신 개그맨 호세 오르도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86시간 동안 쉬지 않고 9,600개의 농담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비슷해 내가 얘기한 거랑?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9,600개의 농담을 했다. 86시간이요? 네. 아니 이건 그럼 오비다.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웃겨야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웃기다는 말장난이겠죠. 거는 주관적이니까. 말장난을 9,600개를 연속으로 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아니 자료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하여튼 네. 이런 자료가 있었어. 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갖고 있는 기록들이 많은데 네. 뭐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도 몇 가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하나 알아요. 송혜 아저씨. 맞아요. 할아버지. 그 얘기도 네. 있어요. 가장 장수의 사람이 그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네. 음악 프로그램 MC를 진행한 걸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어. 그리고 제가 가져온 거는 강호동 씨. 강호동 씨가 93년도쯤에 기록을 하나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방송으로 중계까지 됐대요. 그 어린이 천하장사? 아닌가? 그때 강호동 씨는 아마 성인이었을 거고. 그래요? 가지고 이분이 뭔가를 보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악수를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93년도에 그 대전 엑스포 기억나시죠? 네. 네. 거기서 그런 행사를 했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8시간 동안 28,000여 명하고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 그럼 그 당시에 기네스북 심사위원이 세나요? 아마 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엑스포니까 네. 그냥 홍보 행사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를 했거나 네. 아니면 또 그때 당시에는 심사관을 부르는 제도나 이런 게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6번째가 가장 아리까리하거든요. 네. 그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이라고 네. 우리나라의 옛날 정치인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주례를 14,000번을 했다고 기록에 올라와 있다는 그거 거예요. 어떻게 검증하지? 그러게요. 맞아. 근데 14,000번이면 네. 365를 나눠보면 한 그러니까요. 38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는 거야?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주례를 했다라는 말도 안 얘긴데 돼. 말이 안 된다. 진짜. 하루에 2탕씩 드셨나 봐? 그러니까 문득 이걸 보면서 신빙성을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장난을 쳐놓은 자료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무튼 보고 피식했기 때문에 일단 가져왔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기네스북의 기네스북의 역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슈리타 퍼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600개 이상의 기록을 세웠고 지금 갱신되지 않은 기록도 한 23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600개 기록이 있다고요? 그럼 얼마를 쓴 거야? 그러니까 돈이 얼마야? 아마 이런 사람들은 뭐 후원을 받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의 아이콘이 돼서 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무슨 도전을 하는지 보니까 네. 팔 벌려뛰기 27,000번 그리고 1.6kg를 우유병을 머리 위에 올려두고 빨리 가기 3분 안에 코로 풍선 불기 1분 동안 날계란 많이 받아내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래요. 아니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을 너무 지금-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한 60이 넘었는데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너무 지금 좀 감명 깊어요. 이게 하찮아 보이는데 이거를 지속해서 기록을 세운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근성이 네. 아까 순트님한테 근성 얘기를 했지만 저는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네. 아니 아까 그 뭐 농담하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니까 16시간 동안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농담 왕 아저씨가 농담에 뭔가 일가견이 있고 네. 코미디를 정말 사랑하고 뭔가 그런 코미디언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그치. 의미 있는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게 멋있어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기록을 위한 기록처럼 보여지면 그게 좀 짜쳐 보이는 근데 이 사람도 기록을 세우는 게 자기 직업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 건데. 근데 저는 기록을 위한 기록이더라도 네. 그거 기록을 세우기 위한 그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미 없는 일로 누구한테는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의미를 두고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는 일에 집중해서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들 보면 네. 울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그런 도전을 하더라도 네.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희열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 사실 올림픽 기록이나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네. 영상을 보면.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되게 저도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찾아보면서 물론 쓸데없는 기록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냥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초반엔 들으면서 세워서 뭐 하지? 약간 저걸로 돈 버나? 직업이랑 관련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떠난 기록들이 되게 지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스터 메탄? 응원합니다. 미스터 메탄 네. 이미지 찾아봤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메탄과 발냄새 감별사 뭐 이런 사람들도 우습긴 하지만 네.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개교 한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아주 멋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며 광고 홍보 끝! 근데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일어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삶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무료하지 성취감을 않을 거. 느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무료하지 사람들이 감화가 되고 네. 응원하는 건 사실 이런 기록들이 예전에 기네스북에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기네스북에 도전한다 네. 혹은 이런 행사가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은 응원을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는 문제가 논란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논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너무나 초심과 다르게 처음에 그런 목적과 다르게 좀 마케팅적으로만 활용이 되고 너무나 상업성이 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상업성을 많이 띠는 게 사실이라고 해요. 기네스북 측에서도 관련된 뭐 컨설팅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책이 너무 안 팔리니까 요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민간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청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그 신청하고 그냥 기록을 남기고 나서 뭐 기념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다 팔아. 돈 받고.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 한 5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기네스북이라는 회사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으면서도 네. 목적이 변질된 거를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측면도 드는 게 그러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케팅용으로 도전하다가 사건이 난 게 한 2005년경에 5억을 들여서 괴산해서 가장 큰 가마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만들기로 했는데 네. 이게 한 43.5톤 정도 되는 가마솥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들었어. 네. 만들었는데 호주에 더 큰 게 있었던 거야. 어떡해. 그래서 이미? 등재가 안 됐어. 아이고. 행사했는데 등재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꽤나 오래 지속이 됐는데 네. 찾아보니까
뚜껑을 여는 데만 4천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최근에 네.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 네. 그래서 공모전을 열었어. 뭐 할지? 이거를 가지고 활용 방안이 있나. 근데 선정된 결과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비단 뭐 그때 괴산 그 지자체 측에서 뭐 잘못 결정해서 한 거긴 하지만 이 외의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같은 데 맨날 해외 기사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특종 네. 같은 걸로. 근데 이런 게 과연 올바른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응원을 하려고 하는 원래의 기네스북 기록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도전들, 이런 기록들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그 기네스북이 갖고 있는 매력과 위상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맥커터시 알죠? 맥커터시 아까 얘기한 사람. 네. 그 기록 덕후. 네. 그 형제의 아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오늘날 기네스북 산업은 쌍둥이 창업자가 가졌던 지적인 완전성을 잃었습니다. 창시자들에게 있어서 기네스북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탐구였고 엄청난 열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초창기 기네스북 관련자들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뿐만 아니라 기네스북을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역시 갖고 있던 호감을 지금은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하고 가끔 좀 씁쓸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미슐랭 가이드 같은 경우는 타겟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애초 시작부터 굉장히 상업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조금 마케팅 좀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네스북은 어떤 인간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꾸 뒤로 갈수록 그렇게 변질이 되면은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매각이 되고 네. 다른 회사가 이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성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측면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어쨌든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선정 과정도 저는 사실 믿음이 좀 안 가긴 해요. 네. 그게 깨끗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록 한 줄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그 기네스북의 전설도 그 갱신되지 않은 기록은 한 200여 개 남았다고 했잖아요. 네. 230여 개 남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갈아치워지기 때문에 내 기록이 이렇게 갱신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는 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요즘엔 많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냥 기록 한 줄을 위해서 이걸로 뭔가를 더 해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게 오늘날의 기네스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네스북이라는 기록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러한 무모한 도전들 혹은 뭐 마케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초반에 그런 의도를 많이 잃고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는 하더라도 일반인의 열정 어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제일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유명인이나 뭐 스타가 아니어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뤘을 때 그걸 누가 기록해준다. 그게 인류의 기록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게 되게 큰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특기가 있다면 그게 진짜 하찮은 것일지라도 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센트님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요? 아니 뭐든지 근성이 있으니까. 아, 미스터 메탄?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미스 메탄? 있습니다. 별로입니까? 별로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유생님이 그 사진 한번 꼭 찾아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잠깐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래요? 찾아봐야겠다. 아마 저 그날 영상도 있을걸요, 그 사람? 네. 어쨌든 연주하는 거니까. 무슨 뭐 앨범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좀 치부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맞아요. 드러냄으로써.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찾아봤습니까? 아예 그냥 하시는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이게 복장도 갖춰 입으시고. 핑크색 바지 입었죠. 아니요, 초록색. 초록색. 아, 그래요? 그린 랜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포스터도 멋지게 만드셔가지고 맞아요. 네. 사람들을 향해서 동작을 취하시면서 이제 발사하시는 장면이 아주 왜요? 요가 자세로 공연하시네요. 그러니까 요가에서 발견했대잖아. 아마 요가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처럼 연주로 승화를. 능력이 되겠는데? 하고 도전한 사람도 있다. 뭐 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 하찮음을 인정해준다는 그 의미 자체가 네.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너의 하찮음까지도 내가 인정해주고 그걸 기록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꼭 주류의 시선에서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공부를 잘한다던가 돈을 많이 번다던가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 너의 하찮음도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선 자체가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무용함에 되게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용함이 이제 아니게 된다고 변질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네스북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얘기 들었을 땐 무용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기네스북 생각하면은 가장 뭐뭐한 것, 최고의 뭐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네스북에 대한 이미지는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럼 무조건 좋은 거, 가장 뭐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가장 뭐 손톱이 긴 사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1등 1등 이런 걸 생각하게 네. 만들잖아요. 오히려 네. 경쟁을 부추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기네스북이 그래서 하찮은 것들도조차도 경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럴 수 있네요. 저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 한번 이름 올려보겠다고 그게 설령 그것이 재미든 성취감이든 간에 막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했던 그런 역사 사례도 있으니까 네. 저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600개 가지고 있다는 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게 한 개인의 어떤 도전할 만한 명예로운 성취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찮음으로 1등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지만 1등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찮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무한도전 얘기했잖아요. 네. 이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 진짜 하찮다고 여겨지는 개그맨들이 모여서 방송을 시작했고 결국 1위를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만으로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고 그 사람들의 성장을 보고 그 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화를 받았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전하는 나의 행위, 열정 이런 거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는 사람은 1등뿐이잖아요. 그런 게 씁쓸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록될 만한 것의 가치가 최고가 아니면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찮음을 다 기록해 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기네스북과 관련된 콘텐츠들 보시면 대부분은 경쟁을 자기 자신이랑 합니다. 내 옛날 기록들이랑 싸우는 거야. 아까 뭐야 메탄? 그 메탄 아저씨도 계속 늘려가려고 자기 자신과 싸움할 거고 그 농담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록을 누구랑 경쟁하겠어요? 그렇죠. 몇 년 뒤에 자기 자신 거 깨보려고 하는 거지. 그 큐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하고 맨날 기록 단축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측면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은 또 생각났어요.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달인으로서 뭔가 자기만의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잘하시는 모습 보면 우리가 또 감동받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랑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의도에 따라서 이게 가치 있어 보이냐 아닌가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이름만 남기는 게 목적이면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 분야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든. 아마 지금 기네스북이 콘텐츠가 나온 지도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모든 기록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네. 지금은 아무래도 유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이 느껴지는 기록에 사람들이 반응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마케팅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은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진짜 나도 무언가 다른 분야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이 더 지금 돋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기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도미노를 쌓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도미노 어차피 다 무너뜨려가지고 어차피 그런 건데 사람들이 막 공을 들여 세우고 네. 그것들 이제 넘어뜨려가지고 작품이 짠 했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잖아요. 네. 아까 기네스에 도전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좀 도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정보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진 또 않아요. 맞아요. 저 아침에 김영철 씨 라디오 듣는데 네. 몸에 그 자기 딸 이름인가를 최다로 써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문신으로? 문신으로.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내 몸에는 더 쓸 공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네. 이 보유 기록이 뭐 나의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네스 기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조금 더 의미를 크게 줬다면 네. 요새는 그냥 풍문거리 맞아요. 정도로 전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자극적인 사건도 많고 맞아요. 네.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맨날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은 평범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저도 그래서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만에 하나 기네스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더 좋을까를 고민해보다가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게 우리 사회가 요새는 너무 퍽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좀 진중하고 네. 그리고 목적을 항상 요구하고 이게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걸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즐거워하고 유의로서 할 수 있는 도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도전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이번에 기네스북을 찾아보면서 하게 된 것 같고 그런 게 정말 쓸모없는 분야일수록 그 도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 데에서 묘한 감동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생각난 대회들도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기네스북의 기록과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근에도 유의와 관련된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레드불에서 비행기 날리는 대회 같은 게 있어요. 종이 비행기. 네, 종이 비행기인데 그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대회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인력으로 날리는 비행기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 같은 데서 자기들이 멋대로 만든 걸로 그냥 다이빙 대회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날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기록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웃고 즐기는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바나나 모양의 비행기도 있고요. 그다음 진짜 비행기 모양도 있고 되게 특이해.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즐거워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기네스북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것도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의미 없잖아요. 네. 그거 뽑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즐기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보고 에피소드 마무리하시죠. 방금 빈둥님이 말씀해주신 걸 듣고 생각났는데 저도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네스북이 딱히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래서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좋은 취지의 이벤트를 축제식으로 기획하고 그걸 뭐 좋은 데다 쓴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또 다른 의미를 찾아서. 그럼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됐어요. 하기는 그 기업 입장에서도 점점 반감을 가지는 반응들이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또 다른 변화를 줄 시점이 아닌가. 어차피 상업적으로는 생명을 다한 것 같으니 방향을 틀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네스북 기록이라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록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 고유명사
이지만 의미가 많이 변질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랑님이 말씀하신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 묻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하지만 재밌는 기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유생님도. 네. 저는 기네스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긴 하네요. 기네스북 깜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면서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네스북에는 항상 그런 멋있고 최고의 기록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방구로 이제 연주한 사람까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기네스북 감이다 그거 약간 비꼬면서 듣지 않았어요? 그 빛과 사실 분도 있지만 와 이거 진짜 기네스북 감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알게 된 것 같고 네. 우리 팟캐스트도 개교환 쌤도 열심히 해서 최장수 팟캐스트 노려봐야죠. 네, 노려보시면 좋지 좋습니다. 않을까. 좋습니다. 돈부터 모금을 1,000만 원 필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네. 제가 그 책을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네. 한 5번은 잤습니다. 보다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책은 그냥 네. 비싸기도 하고 네. 도서관에서도 빌려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보는 걸 추천드리고 요새는 유튜브에 기네스북 공식 유튜브에 한 일주일에 2-3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번 뭐 심심하실 때 네. 그런 것도 보시고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미스터 메탄 영상도 보시고 하시면은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춰볼 텐데 네. 뭐 기록편이 이제 끝나는 기록편이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으로 기록편 기획자인 쓴트님 소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흡족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기계예요? 시즌3 첫 주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름 의미와 정보와 재미를 모두 잡지 않았나 네. 라는 평가를 해보며 성공적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성공 판단 여부는 청취자 여러분께 달렸기 때문에 네. 믿어보겠습니다. 사실 좀 기네스북 오늘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괜찮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아카식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카식 레코드 잘 나왔어. 뭐 어찌됐든 간에 기록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월간 인서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